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타임교육과 전주교대의 디지털 새싹 특화 과정을 소개드릴 익산 가온초등학교 교사 장상호입니다. 특화 과정의 주제는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라 SDG 코딩 챌린지입니다. 선생님들께 16차시 PPT 교환을 그리고 차시별 교육 내용을 제공해 드릴 텐데 전체적인 주제의 방향은 UN SDG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17가지 주제 중에 에너지, 육상 생태계, 인구 문제, 위생 문제 총 4가지 문제를 가지고 핑퐁 로봇을 활용해서 해결을 해보는 활동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연수는 그래서 핑퐁 로봇과 또 한 가지 투닝을 중심으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로봇을 연결하고 동작해보고 하는 것들을 이 한차시 과정에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들만 진행하도록 하고 PPT 교환을 중심으로 대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교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공받을 16차시 교환은 이렇게 되고요. 그중 1차시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1차시 교환은 1차시부터는 진입이라는 진입기와 도약기 그리고 성장기로 구분됩니다. 진입기에 총 4차시로 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와 도약기에 4차시씩 하나의 2개의 프로젝트가 도약기에 수록되어 있고 성장기에 4차시에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수록되어 있어서 총 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6차시로 특화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차시에서 시작은 대부분 이론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과 같은 UN SDG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기술들 그리고 그러한 직업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배워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고 이론적 학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용할 페이지는 투닝입니다. 투닝은 선생님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사용해 보셨을 에듀테크인데 주로 만화를 만드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만화보다는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투닝이라는 사이트를 두 차시에 사용하게 될 텐데요. 1차 시에 투닝 GPT를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 투닝 매직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 과정 모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로그인에는 구글 로그인이나 웨일 계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화 과정 진행 전에 꼭 아이디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닝 GP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닝 GPT에서는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직업군과 지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지구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될까를 크게 2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투닝이라는 사이트는 인터넷에 투닝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위와 같은 그림, 동그라미, 웃는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하는 사이트가 들어갈 수 있게 나옵니다. 로그인 버튼을 오른쪽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로 저는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아이디를 미리 구글 아이디나 웨일 아이디를 준비하셔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건 투닝 에디터인데 지금 사용할 거는 투닝 GPT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직업군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이트고 여기 모든 캐릭터 보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뭐 과학이나 아니면 이제 환경과 관련된 직업군을 선택해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게 될 텐데, 특히나 직업이라는 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 무료 버전은 10개의 질문만 가능합니다. 여기 한번 우선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는 이런 사람이고 대화하기. 그래서 수의사와 우리 지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지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GPT가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셨듯이 하루에 무료 횟수가 10개이기 때문에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 화면으로 잠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위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지에 질문을 적는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매번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질문은 쓸모가 있다고 하지만 이 10가지 질문에 조금 더 이 두 가지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함께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질문을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구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UN SDG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캐릭터로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2차 시에 이제 도트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픽으로 LED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픽셀 아트 8x8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x8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 그림을 추상화하는 과정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학생들과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학습지에 8x8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GPT에 부탁했을 때 조금 더 8x8의 표현에 가깝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왜 필요할까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 1차 시의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어떤 목표들이 있고 그 목표들을 왜 해야 되는가를 탐색을 통해서 마지막에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1차 시의 마무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차 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핑퐁 로봇에 관해서 나올 텐데, 핑퐁 로봇에 대한 설명이 초반에는 천천히 이루어지겠지만 후반기에는 반복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앞부분 설명보다는 뒷부분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핑퐁 로봇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핑퐁 로봇은 이렇게 생긴 것을 핑퐁 로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급에 햄스터나 오조봇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생소하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디지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께서라면 로봇의 기본 방향은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드가 비슷하고 해봤던 활동들이 기계만 달라졌지, 로봇만 달라졌지 비슷한 활동들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조금 생소한 핑퐁 로봇을 활용한 이유는 먼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선생님들뿐 아니라 학생들에도 낯설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한 오조봇이나 햄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선생님 이거 또 해요? 저번에 해봤어요? 라는 활동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슷한 활동을 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이 새로운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처음 해보는 친구에게는 조금 더 태블릿이나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코딩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하기 때문에 핑퐁 로봇을 활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핑퐁 로봇은 뭘 추가하거나 변형하는 활동들이 좀 가능합니다. 이 화면과 같이 조립 형태 어느 정도 조립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파이크 프라임보다는 덜 조립하게 되고, 아예 햄스터 같이 조립할 수 없는 것들에 비해서는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형태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로봇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켜고 꺼는 문제입니다. 지금 핑퐁 로봇을 한번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선은 핑퐁 로봇은 전원 버튼은 노란색 버튼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버튼이고, 블루투스와 선생님들이 아실 거는 근접 센서가 여기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충전선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핑퐁 로봇은 이렇게 생겼고요. 똑같이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불빛이 나오면서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을 보시면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세모,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별표 표시, 세모 표시로 돌려놔, 네모 표시가 앞으로 가게 해,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전하실 땐 여기를 통해서 이 2개, 3개 사용하곤 하는데 동시에 붙여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선 잠깐 말씀을 드렸고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여기 부분에 동그라미 부분엔 모터가 들어가고요. 네모 부분엔 어떤 4핀 단자가 들어가서 좀 이따가 이제 도트 매트릭스라는 걸 연결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 단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충전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넣어놨고요. 이제 도트 매트릭스 연결을 잠깐 살펴보게 될 텐데, 우선은 연결 자체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핑퐁 스크래치는 핑퐁은 어떻게 프로그램과 연결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퐁은 우선 스크래치라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트북에 좀 특화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앱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태블릿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전북에서 웨일북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웨일북과 같은 것들은 다운로드가 제한되기 때문에 핑퐁 로봇을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핑퐁 동그라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핑퐁 스크래치가 아니라 다른 AI 코디니와 같은 형태로 다른 것들, 아니면 엔트리와 같은 형태로 다른 것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AI 코디니를 추천드립니다.
그 해당하는 거는 패들렛을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이나 학습 자료와 같은 것들은 패들렛을 통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들이 지금 어디서 다운을 받게 되냐면,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핑퐁 로봇이라고 치게 되면 로보라이즌.co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핑퐁 로봇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쭉 내려가게 되면 다양한 영상이나 아니면 학습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소프트웨어, 이 중에 스크래치 3.0 핑퐁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하는 핑퐁 로봇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됩니다.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로 다운받을 건데 두 가지를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핑퐁 스크래치와 핑퐁 로봇 스크래치와 핑퐁을 연결해주는 링크를 두 가지를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지금 잠깐 다운받게 되면 그 두 가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탕화면에 있는 건데요. 핑퐁 스크래치 하나 다운받고 핑퐁 링크를 다운받으면 동시에 두 가지가 다운받게 됩니다. 하나는 USB가 있는 형태죠. 이거는 핑퐁 동그라미가 있을 때 하게 되는 활동이고요. 특히 데스크탑을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노트북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파란색만 저희가 활용하게 됩니다. 핑퐁 스크래치를 연결하기 전에 이 파란색을 먼저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으면 따로 뭔가 메시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이미 실행 중입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실행 중이면 확인만 누르시면 이미 실행 중이니까 얘는 동작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활성화한 후에 해야 할 일은 핑퐁 스크래치입니다. 핑퐁 스크래치를 누르게 되면 첫 화면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숫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숫자와 같은 것은 지금 핑퐁만의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룹 번호가 있습니다. 핑퐁 로봇을 받으시면 핑퐁에 숫자가 붙어 있으실 겁니다. 그게 그룹 번호입니다. 우선은 업체에서 선생님들 편의를 위해서 그룹을 지정해 주셨을 겁니다. 이 그룹은 핑퐁 로봇을 하나 쓸 때도 있고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쓸 때도 있는데 총 한 4개, 5개도 쓰기도 합니다. 그 4개를 사용한다면 그 4개가 하나의 노트북으로 그룹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금 첫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혹여 그룹으로 잡히지 않았다면 그룹 위자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패들렛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은 02번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02번을 지금 여기에 시작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을 이 스크래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크래치 화면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우선은 스크래치 화면인데 여기에 핑퐁 로봇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버튼 확장 기능 추가하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G1부터 쭈루룩 사용할 수 있는 블럭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G1이라는 건 큐브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활동은 G1이기 때문에 G1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결할 때 오류가 많이 나는 건 준비 중입니다 라고 떠 있는데 이 핑퐁을 켜는 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연결해야 할 G큐브의 노란색 버튼 각각 눌러주세요. 2번 눌러주세요 할 때 1번, 2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눌렀을 때 조금의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딴 거 X를 누르는 게 아니라 편집기로 가기 눌러주시면 여기 체크 표시가 지금 핑퐁 로봇이 잘 연결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느낌표가 뜨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얘를 누르고, 그리고 핑퐁 로봇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아예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끄고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2번 눌러달라고 하니까 지금 2번을 눌렀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핑퐁 로봇 연결하는 걸 잠깐 보여드렸고, 다음 거 보여드리면서 같이 화면 보여드리면서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차 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고요. 2차 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여기 보시면 우선은 지금 할 활동은 지금 도트 매트릭스를 연결하는 활동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순서대로 제가 여기에 넣어 놨고요. 여기에 지금 도트 매트릭스를 연결하는 활동을 할 텐데,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도트 매트릭스를 연결 후에 핑퐁 로봇을 키는 게 기능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럭들이 제대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트 매트릭스를 연결한 후에 완전히 꺼진 후에 다시 한번 핑퐁으로 돌아가서 켜겠습니다. 할 활동들을 우선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후 켜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들을 할 텐데, 아까 1차 시에서 그렸던 UN SDG 그림들을 여기에 옮겨보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들 중에 우선은 기본은 큐브 단추가 눌렸을 때 모양이 보여지기. 단추라는 건 아까 노란색 버튼입니다. 노란색 버튼이 눌렸을 때 모양이 보여지는 활동들을 지금 코드와 함께 넣어줬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빨리 끝났다 하면은 심화 버전도 넣었습니다. 큐브 단추가 눌렸을 때 바뀌는 이 조건문이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들을 한번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 아니면 아이콘을 3번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풍부하게 표현할 뿐더러 조금 더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탐구하면서 조금 더 SDG와 코딩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다시 핑퐁 로봇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연결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됐습니다. 편집기로 가기 하게 되면 지금 큐브 단추를 눌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뜨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0도라는 게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조금 블럭의 형태가 다른 형태가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뒤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SDG라고 했지만 저는 지금 그냥 예시로 웃는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클릭으로 가능하고요. 태블릿이라면 터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큐브 단추를 눌렀을 때 이 친구가 웃는 표시가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를 눌렀을 때 지금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형태로 웃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도트 매트릭스로 UN SDG를 표현하는 게 지금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교환을 보면서 지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간단한 실습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시까지 지금 완성이 됐고요. 3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는 빛 센서를 이용합니다.
1부터 4차시는 센서 중에 빛과 관련된 센서들, 도트 매트릭스도 LED라는 그 빛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빛 센서, 아예 센서와 관련된 것들을 우선 이론적인 학습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빛 센서를 아까와 같은 형태로 핀 단자에 꽂게 됩니다. 핀 단자에 꽂을 때 이렇게 꽂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꽂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당연히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핀 단자에 얘가 꽂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형태로 아이들이 장난하지 않고 천천히 꽂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꾸 제 얼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4핀 단자의 빛센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를 꽂아주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할 때도 지금 각 차시마다 핑퐁 로봇 연결할 때 모습들을 지금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부터 먼저 열고 나서 핑퐁 스크래치를 열게 학생들에게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번호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루틴처럼 그룹 번호 입력, 그 다음에 확장 기능 추가를 해야 됩니다. 빛 센서 같은 경우는 하나는 센서를 꽂아놓고 하나는 동작하게 하는 역할을 해줄 거라, 동작하는 역할을 도트 매트릭스로 할 거라, 하나에는 빛 센서, 하나에는 도트 매트릭스 둘 다 꽂은 상태로 우선은 놔두고, 연결할 때 이 화면이 떴을 때 그 핑퐁 로봇을 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후에 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개부터는 빨간불이 아니라 초록불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G1, RGB입니다. 그래서 최종 선생님들께 핑퐁 로봇 세트가 하나의 주황색 박스나 다른 형태로 제공이 될 텐데, 핑퐁 이 큐브를 3개 정도 드리게 될 겁니다. RGB입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로 해가지고 첫 번째 큐브를 레드, 두 번째 큐브를 그린, 그 다음에 세 번째 큐브를 블루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 어떤 게 첫 번째 큐브구나를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빛 센서 같은 경우는 센서 값이 엔트리와 다르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버튼, 빛 센서 값을 말하기를 꼭 해주셔야 빛 센서가 언제 지금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어떤 값을 기준값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이 말하기 버튼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계속 가려가면서 빛 센서의 값을 확인해 주고, 가리지 않았을 때와 갈았을 때의 숫자 차이를 확인해서 이 어두울 때 빛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큐브에 지금 빛 센서를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간혹 가다가 1번 큐브에 연결해 놨는데 2번 큐브에 빛 센서라고 해 놓으면 얘가 인식하지 않겠죠. 그래서 1번인지 2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40은 기준값을 확인하고 그 기준값보다 어두워졌을 때 빛이 나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 과정은 밝음, 중간, 어두움 이 3단계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지금 알고리즘을 짜놨는데, 후에 이런 알고리즘을 좀 익숙하게 해서 자기들이 알고리즘을 짤 수 있도록도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 PPT로 코드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하셨듯이 기본, 심화로 나눠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기본이 필요하다 하시면 기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되고요. 심화 과정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시간이 남았을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별로 학생들 수준을 파악해서 그 별로 교육과정을 좀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차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4차시.
4차 시도 비슷한데요. 우선은 4차 시에서는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론을 하게 되는데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을 살펴보고 그대로 그 원리를 적용한다기보다는 비슷한 형태를 갖춰보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스마트 풍차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빛이 많을 때는 얘가 빠르게 돌아가고 얘가 빛이 없을 때는 안 돌아가고 중간일 땐 천천히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요. 빛의 에너지가 많았을 때는 많다의 기준은 150, 저의 기준값은 150이었습니다. 그 말하기 버튼을 통해서 찾아낸 기준값은 150이었는데 많았을 때는 회전하기, 없을 때는 멈추기. 얘를 좀 더 세분화한다면 적을 때, 중간일 때, 많을 때. 그래서 이러한 형태별로 지금 심화 과정을 구성하였는데 선생님들이 시간이 기본에서 끝난다면 심화는 건너두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빛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금 마무리를 지었고요. 5차 시부터는 또 다시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도약 단계입니다. 5차 시의 내용은 조금 처음 시작을 다르게 노벨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짧은 동화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은 육상 생태계를 중심으로 육상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특히나 로드킬이라고 불리는 이 동물들의 죽음을 담긴 이 터널이라는 동화책을 통해서 우선은 어떤 등장인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토카를 구성해서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볼 건데 최종 목표는 AI 오토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토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작되는지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에 핑퐁 로봇이라고 깔려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핑퐁 로봇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도 있고 앱스토어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큐브의 번호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큐브에 붙어있는 숫자를 집어넣어 주시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 오토카는 큐브를 2개 사용하기 때문에 이 2개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카 구성하는 방법들은 다 그 안에 여기 보시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서 오토카를 구성해 주셔도 되고 이 PPT 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토카를 하실 때 주의점은 제가 해보니까 오토카를 구성하실 때 한번 또 화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카에 구성되는 부품 중에 이 2가지를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할 때 하트와 하트에 꼭지가 있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아무튼 그래야 여기 모터가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바퀴. 근데 모터에 이 컨트롤러 얘가 달려서 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오토카인데 이게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그냥 바퀴를 연결하셔서 오토카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오류 없이 학생들의 볼멘 소리 없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넘어가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조이스틱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봐서 학생들이 그냥 디지털 기계를 좀 다뤄보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어플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이 어플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간단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작할 수 있고 그림 그리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반 아이들은 조금 더 수준이 힘든 것 같다, 이걸 따라가기 힘들다 하시면 태블릿으로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많이 가져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오토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차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차 시는 이것 방금 했던 오토카 그대로를 스크래치로 옮기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고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직업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이렇게 지금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얘를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회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PPT를 확인하면서 애들과 상하좌우, 컴퓨터로 이번에는 태블릿이나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한번 아이들과 탐구하는 과정을 가져보고, 특히나 아이들이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릴레이 경주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프로그래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6차 시는 빠르게 진행하고요. 7차 시는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7차 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을 활동인데 티처블 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티처블 머신은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부터 살펴보고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4가지 기술들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한번 아이들과 얘기 나눠보고 이미지 프로젝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 지구의 문제와 해결하라 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가장 잘 나타나는 드러나는 모델 중에 하나가 입가리기를 구별하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티처블 머신 한번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티처블 머신. 티처블 머신은 들어가게 되면 시작하기, 이미지 프로젝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우선은 입 가림, 그리고 입 가리지 않음, 이렇게 해가지고 웹캠을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웹캠을 사용한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웹캠을 사용할 수 있다면 화면과 같이 웹캠을 사용하고 다양하게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사진이 찍혀집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고 이미지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 수집의 주의점도 말씀을 주시면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가리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이 남았다면 물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거 구분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후에 물체가 있을 때는 동작하지 않고 물체가 없을 때는 전진하는 그러한 오토카를 만들고 싶은 게 지금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없을 때는 하나의 화면만 그냥 고정하지 않고 다양한 화면에서 없을 때 환경은 무엇인지 할 수 있게 만들고, 물체가 있을 때도 저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도 등장하게 해서 다양한 물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물체가 있을 때라는 거를 다양한 데이터를 줘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동작인 시간은 그것도 여기 넣어놨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우선 티처블 머신이었고, 이 티처블 머신을 지금 핑퐁으로 스크래치로 옮기는 방법을 지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핑퐁 스크래치로 옮기는 방법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AI 오토카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넣어놨고요. 여기 보게 되면 선생님들 여기까지 많이 하셨을 텐데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모델 내보내기. 내보내기 버튼 누르게 되면 화면과 같은 상황들이 나올 텐데 모델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모델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현재는 지금 비활성화 상태고요. 활성화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복사하는 버튼이 생겨집니다. 추가로 만약에 수정했다면 클라우드 모델 업데이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지금과 같을 때는 그냥 활성화 시켰으면 이 친구를 복사하다가 핑퐁 로봇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핑퐁 오토카가 있습니다. 오토카 들어가고 똑같이 연결해 주시고 확장하기 버튼에 티처블 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장하기 버튼에 아까 오토카도 확장하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장하기 들어가서 티처블 머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블록들이 위와 같은 화면들이 생기게 되는데 위와 같은 화면 중에 블루 모델 주소를 여기에 모델 주소를 넣어주세요 라는 모델을 갖고 오면 아까 복사하기 했던 그 링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면 이런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이러한 순서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가다가 물체가 있을 때는 멈추고 물체가 안 보인다 싶으면 계속 앞으로 가게 되는 AI 오토카를 만들게 되는데 학생들이 조금 더 어떻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시간이 남는다면 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시간들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문제들이 바뀌어진 상황들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항상 가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습지에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차시, 10차시, 12차시까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9차시부터 16차시까지는 빠르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차시는 우선은 가장 9차시부터 9, 10, 11, 12, 12차시까지는 최종 목표는 로봇을 다양한 로봇을 활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산업 로봇이라고 했지만 이 로봇들입니다. 어떤 걸 찝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어떤 걸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들 생활 속의 로봇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 로봇들이 인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데 조금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들 아니면 인구가 줄었음에도 조금 문제 없이 지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핑퐁 로봇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핑퐁 로봇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먼저 체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차시에 프로그래밍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차시, 10차시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10차시 정도는 조금 더 아이들이 프로젝트로 그냥 어떤 거를 옮겨보거나 어떤 일을 시켜보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 링크, 그 다음에 번호, 확장 기능 추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 때는 3개이기 때문에 핑퐁 로봇 3개를 켜주셔야 되고요. 오토카를 프로그래밍 했던 것처럼 얘를 어떻게 하면 왔다 갔다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새로운 블록인 집게와 레버와 관련된 블록들을 적절하게 키를 설정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들을 아이들과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때 새로운 경고음을 낸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넣어서 조금 더 핑퐁 로봇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10차시에서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차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차시는 동선을 그리는 겁니다. 저희가 로봇을 활용하다 보면 동선이 꼬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배송과 관련해서 당일 배송, 로켓 배송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
겹치지 않고 로봇이 수시로 움직입니다. 그 동선을 짜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하기 전에 이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지 가장 많이 하는 스크래치나 엔트리의 프로그램 중에 정사각형 그리기, 삼각형 그리기죠. 이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나 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활동들. 그런데 나아가서 여기서는 변수를 활용해서 원을 그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면서 조금 더 변수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변화시켜서 조금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차 시는 방금 했던 동선을 드로잉봇을 통해서 실제로 그려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로잉봇을 통해서 그려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3D 프린터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주제와 연관했을 때는 3D 프린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가 3D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각형으로 그려보고 그리고 또 키보드로 바라다라는 글씨 이 각져 있어서 조금 더 바라다라는 글자를 그리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움직이면서 이 바라다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니라면 다 같이 한번 완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별 모양 그리기, 별 모양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넣어놨고요. 변수를 이용해서 정다각형을 계속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바꿀 수 있도록 육각형 그려줘, 십각형 그려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심화 과정도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프로젝트고요. 마지막 프로젝트는 클린봇입니다. 클린봇은 우선은 로봇 청소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넣어놨고 여기 보시면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목표 위생과 관련된 목표를 주제로 만들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는 원리 그리고 로봇 청소기의 그 클린봇이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전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클린봇의 모습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먼저 만들어 보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린봇이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는 아마 이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클린봇을 체험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될까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선은 모션 메이커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션 메이커를 통해서 앞뒤로 움직이거나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 이것을 나아가서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알고리즘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배운 후에 알고리즘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만든 그림들은 GPT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은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차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클린봇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란색 버튼 아까 나왔었죠. 자신을 향하게 그리고 왼쪽에 있게 조립하는 거 주의점 써놨습니다. 똑같이 연결해 주시고 방금 두 개였기 때문에 G2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는 따로 무슨 봇으로 클린봇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G2로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색깔 확인해 주시고 움직이는 거 앞뒤로 움직이는 게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지 뺑뺑 돌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거나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그리고 또 리모컨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G3로 좀 이따 연결을 할 겁니다. G3라는 거는 클린봇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의 큐브는 리모컨이 될 겁니다. 이 큐브 안에는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이 자이로 센서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 자이로 센서 기울였을 때를 G3로 연결하고요. 여기 보시면
기울어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모터를 멈추게 하고 빠르게 가게 하고 아니면 회전하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여기에 넣어놨으니까 기본에 해당되는 걸 먼저 해주시고, 치마가 더 필요하시다면 기울기의 정도에 따라서 클린봇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그런 활동들을 좀 더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왔는데요. 15차시입니다. 15차시에는 이 클린봇을, 로봇 청소기는 근접 센서가 있잖아요. 클린봇을 G3로 잠시만요. G3로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열리게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큐브가 동시에 이렇게 모터를 돌릴 때는 근접 센서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올려서 위에 거는 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위에 거는 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 거 근접 센서를 사용해서 얘가 가까이 닿았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뒤로 가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활동을 넣은 거는 클린봇이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이기 때문에 근접 센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을 했지만 이 근접 센서가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선생님들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앞에 활동들을 조금 더 심화하는 과정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는 주요된 활동 이유들은 뭐냐면, 어디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책상에다 놓고 기준값을 정했었는데 밑에다 내려놓고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얘가 기준값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곳을 기준으로 기준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시면 그냥 이 부분을 조금 패스하시고 다른 활동들로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활동들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차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시는 이제 정리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로봇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이들이 조금 더 변형하고 싶거나 그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지구가 나아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작품을 소개하는 차시입니다. 지금은 정석적인 그림이지만 아이들이 뭔가 붙일 수도 있고요,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라진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가장 주된 마지막 활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활동을 우선은 하기 전에 줄글로 표현을 해놓고, 투닝 매직으로 가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준비한 구글 아이디나 웨일 아이디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닝 매직은 투닝 사이트 한번 다시 들어갈게요. 투닝 매직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단어들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단어들로 표현을 해서 투닝 매직을 이렇게 여기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는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한번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관련된 직업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일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그림을 나타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했을지 한번 추측해 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본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유행했던 지브리 풍이라는 게 있었죠. 이런 거에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지속 가능한 미래의 모습과 이제 내가 실천할 행동들, 그리고 나의 로봇을 함께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SDG를 총 4가지의 목표를 다뤄보는 게 이 특화 과정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특화 과정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선생님께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로봇이라는 게 이용을 안 해봐서 그렇지 선생님께서 분명히 수업 전에 몇 번만 해보시면 큰 친숙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16차 시가 너무 빠듯한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널널한 시간이어서 어떤 걸로 채울지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만약에 시간이 남으신다면 이 부분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학생들이 조금 더 반복적인 거에서 넘어가서 조금 더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자기가 창의적으로 더 표현해보는 시간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반복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패들렛 링크를 함께 드릴 텐데 핑퐁 로봇과 관련된 컨텐츠는 로봇 라이즌 아까 핑퐁 로봇 사이트입니다. 거기나 아니면 핑퐁 로봇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 더욱 풍성한 수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연수 익산 가온초등학교 장상우였습니다.